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기능성과 심미성이 뛰어나 제3의 치아라고 불리며 상실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수술,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게다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현대인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아지는 수요에 따라 임플란트 실패로 인한 재수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재수술이면 일단 한번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다시 또 심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요즘에 임플란트가 굉장히 대중화돼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음식물이 많이 낀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서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염이라고 진단하고요. 보철물하고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임플란트 파절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네. 더욱더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네네. 임플란트 재수술은 더 아픈가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한번 수술했던 자리라서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조그만 염증에 이완되더라도 뭐 피가 나요, 아니 뭐 아파요가 오시는데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거의 망가질 쯤 돼서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염증 부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굉장히 아프다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임플란트가 이제 진단해서 제거를 할 때에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 컨트롤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통증은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내원하셔서 제거할 때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이제 통증은 없는데 그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수술보다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이제 정도 걸릴까요? 그 재식립하는 임플란트 크기를 잡아줄 수 있는 치조골이 남아있다면 그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식립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남아있는 치조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염증 제거하고 이제 오염된 임플란트 제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뼈 이식만 하고 이 뼈가 아물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거의 바로 제거하고 심는 거에 2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남아있는 치조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길어지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태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네. 또 그 기간은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일단 뼈 이식이라고 하면 좀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통증도 있을 것 같은데 재수술의 경우 뼈 이식을 꼭 해야 할까요? 이제 정상적인 임플란트는 괜찮은데 염증에 이완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원래 뼈가 있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오염된 임플란트 제거하면 기존의 해부학적 구조의 뼈 위치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골 손실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뼈 이식을 해서 기존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뼈 이식 정도의 양은 틀리겠지만 제거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뼈 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임플란트 재수술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수술하는 거라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먼저 염증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데 이때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환자에서 전신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더 어려운 것들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은 분한테 가서 이제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3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최근에 임플란트가 조금씩 흔들려요. 비용 때문에 재수술하기는 부담스럽고 이대로 계속 쓰다가 완전히 부러지거나 빠지면 브릿지로 바꾸려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또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수술 대신에 브릿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브릿지가 뭔가요? 이제 정상적인 치아를 삭제를 해서 가운데 가짜를 걸어서 연결하는 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인접치 치아 양 두 개가 있고 가짜 이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임플란트 비용이나 이 브릿지 하는 비용은 거의 같을 겁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요인은 원인을 이제 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원인인지를 이제 찾아내서 환자한테 인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브릿지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저는 브릿지보다는 자연치를 삭제하고 보존하는 임플란트 재식립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39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측 어금니 2개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통증도 없어지고 만족하는데요.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재수술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근데 임플란트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경이 없잖아요, 임플란트는. 네네. 그래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이제 먼저 치아는 신경이 있어서 조금만 자극해도 뭐 시리다, 차갑다, 아프다, 부었다를 알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었다거나 뭐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고름이 난다 해도 저는 몰랐어요라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낀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임플란트 통째 보철들을 분리해서 임플란트 보철 밑에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염증들을 제거하고 다시 끼워드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리 예방한다거나 뭐 냄새 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분들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성 비염이 심하면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번 문제는 더욱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시민분들 어떻게 답변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O. 이유로는요, 그 축농증이나 이런 비염이 심하면 그런 부가적인 병들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X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염이 심한데 그런 치료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OX 골고루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너무 헷갈린 것 같아서 네. 이번 답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답이 뭔가요? 네, 저의 답은 X입니다. 만성 비염하고 임플란트와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비염하고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축농증이라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코에서 오는 축농증하고 아니면 치아에서 오는 축농증이 있습니다. 그 치아가 썩거나 치아에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상악동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치성 오래진 축농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합니다.
환자에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만성 비염인지 아니면 축농증인지 이비인후과에서 교차 진단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은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축농증까지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인면뼈가 없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다. 맞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또 임플란트 하면 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O인 것 같습니다. 그 임플란트가 잇몸뼈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플란트 할 때 이빨을 잇몸뼈에다가 이제 꽂아야 되기 때문에 잇몸뼈가 없으면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X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뼈가 없는 경우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잇몸뼈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저의 답은 세모입니다. 이제 기존에 다녔던 치과에서 잇몸뼈가 없거나 이제 풍치가 심해서 못한다는 분이 보면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의 뼈이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분되고요.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쓰셔서 진짜 뼈가 진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하악 같은 경우,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신경에 이제 너무 가까이가 있고 이제 추가 뼈이식을 해도 뼈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실하게 검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재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 재수술이란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병원에 자주 내원하셔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위치가 아이디어란 위치에 심겨져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파절된다거나 아니면 부러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뭐냐면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이렇게 위에를 씹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국 분들은 나물 김치를 먹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씹고 으깹니다. 그러니까 측방력이 그 임플란트 보철물하고 임플란트 보체를 연결하는 나사를 풀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풀린 상태에서 계속 씹게 되면 부러집니다. 만약 흔들린다면 바로 내원해서 이 나사를 쪼여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다 치료를 끝났다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때 잘 관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랫동안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방해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토크닥토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